여러분 어제 휴일 잘 쉬셨습니까?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 5월 2일자 어떤 기사들이 나왔는지 좀 보겠습니다. 탑 기사는 이제 아무래도 어제 좀 정치적인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있었죠. 그런 내용들이 주로 하다 보니까 오늘 사면에 있는 수출 얘기를 좀 톱 기사로 가져왔습니다. 반도체 덕에 수출 석 달째 늘었는데 관세 충격에 대미 수출이 또 아주 제목에 지난 4월 달 수출의 내용이 압축이 참 잘 돼 있습니다. 일단 4월 달 수출은 이 부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582억 달러, 1년 전에 비해 3.7% 늘어서요. 2, 3, 4 이렇게 1월 달 마이너스 외에 이제 3개월 연속 전년 대비 플러스 즉 수출 증가세를 이어갔고요. 반도체가 117억 달러, 역대 4월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딱 보면 이제 HBM 등 고가 반도체 수출이 좀 좋았고 스마트폰 수출이 26% 정도 늘어난 게 이게 좀 더 이례적이었고요. 바이오 헬스도 14%, 2차 전지도 13%, 그리고 선박 17% 이렇게 이런 업종들이 4월 달 수출이 좀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우리 주력들이 자동차 철강 쪽 빼고는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근데 자동차가 3.8% 줄어서 65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이게 뭐랄까요? 관세 영향이 일단 3월 달부터 자동차는 좀 품목 관세가 부과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5월 3일 날 이제 부품 관세 부과되기로 했던 게 일단 좀 그 관세율이 떨어질 것으로 좀 얘기가 좀 됐으니까 이제 그건 좀 나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자동차 확실히 타격을 받는 게 맞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마켓 시그널에서 말씀 들으셨겠습니다만 GM이 오늘 일부 실적 썩 좋지 않았던 것도 결국은 역시 관세 리스크 여파가 좀 미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자동차는 지금 관세 리스크의 가장 큰 타격을 가장 먼저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가 상당히 좀 17%나 증가했다라는 거, 117억 달러를 이렇게 했는데 반도체는 상당히 좀 좋았다라는 거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 이번 수출에서 조금 이제 부정적인 부분들을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대미 수출이 좀 6.8%가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이 아무래도 이제 관세 영향이 이제 미치고 있다,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석유 제품 78%, 반도체 31%, 자동차가 16% 미국 수출이 다 줄어드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요. 반면에 유럽은 18%, 아세안 4.5%, 중국도 3.9% 이렇게 미국의 다른 나라 수출이 반면에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4월달 수출이 어쨌든 플러스를 기록했던 거는 미국이 주춤했지만 다른 데서 좀 늘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전체 수출에 차지하는 1, 2위가 이제 중국, 미국 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사실 굉장히 차이가 미세합니다. 1%포인트 뭐 차이가 전후로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 미중 무역 갈등이 본격화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미국 수출도 줄고 중국 수출도 줄어들 수 있는 이런 위험성에 노출이 돼 있거든요. 그게 지금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부정적으로 특히 외국인들 순매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4월 출만 놓고 봤을 때 미국 수출이 좀 줄고 있다라는 거 이게 향후에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 이제 걱정거리가 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수출의 질이 좀 좋아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게 좀 결국 이제 관세 리스크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친 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좀 돌파구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수출의 어떤 그 상승 흐름이 지금 뭐 3개월 연속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런 추세를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좀 걱정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이데일리 신문에 또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게 6면인지 5면인지 제가 정확하게 몇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여기다 좀 포함을 좀 시키려고 하는 내용이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나온 것도 0%대 이제 올해 성장률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IMF가 0.5%까지 좀 내린 상황이고 한국은행도 아마 0%대로 내릴 거긴 한데 전체적으로 우리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가 0%대로 좀 내려온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은 이 수출 중심의 우리 한국 경제 구조가 미국발 관세 리스크의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인 건데 실제로 이제 수출을 4월달 수출만 보더라도 그런 여파들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점들이 이제 이번 4월 수출에서 우리가 좀 파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요인들이었습니다. 예, 잔인한 4월이 통과하고 반도체 전주를 주목을 하자. 이제 5월달 전망에 대한 내용이 오늘 증권면 톱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4월 달은 정말 롤러코스터 장세였죠. 2,500선으로 시작을 해서 2,200선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2,500선 좀 회복을 하면서 마감이 되는 그런 장을 좀 보였는데 역시 이렇게 장이 급락을 했었던 거에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앞으로 밑으로 확 내려가는 거죠.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이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10.3조, 10조 3천억을 넘게 순매도를 했더군요. 코스피만 9.5조에 달했고 코스닥도 한 9천억 가까이 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외국인들이 빠져나가 이 구도, 이 빈 공간을 이제 소위 말해 정치 테마주들이 좀 메워주면서 일단 우리 시장은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3월 달에 코스피가 3%, 4월 달에 코스닥은 6.6% 반등을 좀 했습니다. 3월 달에 주춤했던 걸 다시 좀 만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관세 리스크 좀 해소된 것도 좀 영향을 좀 미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왼쪽에 코스피 코스닥 그래프 보시면 정말 움푹 빠졌다가 V자 반등 정도 하다가 이제 그 이후에 횡보하면서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편입니다. 국내 증시 상승률 상위 종목 보면 이제 상지건설, 그다음에 4x4도 그렇고 삼육물산, 에르코스 뭐 대부분 낯선 종목들이 앞에 많죠. 인벤티지랩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장기 재형 때문에 이제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이 정치 테마주들을 판이었다. 3월 달에 이렇게 4월 달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달은요. 그래서 일단 관세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조금 둔화되고 이건 뭐 오늘 아침 뉴욕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월 달부터는 이 반도체랑 조선 쪽에서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하는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는데요. 뭐 조선주에 대해서는 사실 이견이 없습니다. 저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다른 생각이 좀 별로 없고. 근데 이제 문제는 반도체입니다. 이 연휴세 나온 어제 쉬는 동안 나왔던 그 내용 중에 이제 이 반도체 가격, D램하고 낸드 가격이 다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좋은 소식도 전해지긴 했습니다만 모건 스탠리 이 아이스버그, 그러니까 이 빙하 관련된 빙벽 관련된 요 내용이 계속 좀 뒤에 파장을 좀 낳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빙하라는 게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빙하라는 게 위에 있는 부분은 일부고 밑에 있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반도체가 이 밑에 부분에 있는 수면 아래에 있는 이 큰 어떤 위험성은 도대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들이 좀 설왕설래가 좀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관세 리스크 당연히 있을 거고 지금 품목 관세 25% 이 문제가 아직 명확하게 지금 미국 쪽에서 결론이 좀 안 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낸드하고 D램이 그 20% 넘게 이렇게 전후로 가격이 급등했던 거는 결국은 사재기 수요죠. 이게 좀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되고 사실은 4월달 수출에서 이 반도체가 17%가 증가했던 것들, 그 사재기 수요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그거를 아주 클린하게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냐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노이즈가 끼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은 마냥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한 명쾌하게요, 아주 깔끔하게 이런 여지가 아직은 좀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뭐 표현을 굳이 하자면 좀 찜찜한 거죠. 반도체는 조선은 뭐 깨끗한데 반도체는 이제 증권가에서는 지금 이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만 이 찜찜한 마음에 비울 수가 참 없네요. 자, 세 번째 기사 보죠. 예, 이 간 큰 서학개미 얘기 참 저도 올해 많이 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투자 때문에 그런데요. 3배 레버리지 투자 몰렸다. 그러니까 최근에 뉴욕 시장이 좀 반등을 하고 특히 이제 관세에 대한 리스크 부담이 좀 줄어들면서 미국 시장에 대해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이 투자하는 대부분의 특히 가장 많은 어떤 종목 또 가장 많은 상품이 역시 이제 레버리지 투자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한 겁니다. 표 한번 볼까요? 보죠. 최근에 이제 순매수 이게 밑에 하단에 보시면 4월 1일부터 29일 거니까 4월 달입니다. 4월 달에 우리 서학개미들이 산 미국 주식들, 미국 상품들 보죠. 투자 상품들 보면
반도체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이 8억 2천만 달러. 엄청나죠? 이게 우리 돈으로 따지면 1조 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개별 종목으로 역시 테슬라, 엔비디아가 2위, 4위를 기록했고요. 4억 달러 후반, 2억 달러 중반 이렇게 샀고. 그다음에 3위가 역시 나스닥 3배 추종 ETF 상품이죠. 3억 4천만 달러. 마지막에 5위가 이제 배당 관련된 ETF 상품 이렇게 좀 되는데 이게 보면 금액이 좀 간단치 않습니다. 물론 4월 달에도 우리 시장을 좀 버티게 해줬던 건 역시 뭐 기관 또 개인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개인들은 확실히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더 무게가 쏠려 있는 현상들이 올 들어서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저가 매수, 미국 시장이 좀 좋아지니까 레버리지 투자 이렇게 좀 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레버리지를 우리가 이렇게까지 우리 서학개미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 이유는 결국은 단기간에 잘만 되면 방향만 잘 맞으면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는 이 부분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투기적인 그런 어떤 투자 성향들이 담겨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이제 관세 리스크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잘 될 것이다. 특히 미중 협상이 합의가 될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깔려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이제 간과할 수 없는 거는 트럼프는 늘 변덕스럽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도 좀 가만히 돼야 될 텐데 지난 3월까지는 그 부분 때문에 시장이 많이 좀 흔들렸습니다만 글쎄요 4월 달에 좀 특히 중반 이후에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5월 달부터는 정말 그 변덕이 조금 줄어들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공매도 얘기 좀 해보죠. 표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 공매도 매매 비중 상위 종목들인데요. 공매도 매매가 많았던 종목들 중에 주가 흐름을 좀 본 겁니다. SK이노베이션이 공매도 비중이 전체 거래에서 32%나 됐는데 주가가 14%나 떨어졌죠. KG모빌리티도 13%나 떨어졌고 NC소프트 뭐 이렇게 되는데 평균 한 5%, 한 6% 가까이 매매 비중 20% 이상 많은 종목들이 좀 주가가 좀 떨어졌고요. 코스닥도 비슷하죠. HPSP 같은 경우 15%. 예. 코스닥 쪽은 종목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8%니까 코스피보다 훨씬 더 낙폭이 좀 컸습니다. 결국은 이 공매도 전체 거래에서 공매도 비중이 좀 많은 종목들의 주가가 좀 더 안 좋았다는 측면도 있고 또 보면 이제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제 2차 전지 쪽 종목들이 공매도 거래가 좀 많았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거래가 좀 주가가 더 좀 많이 떨어진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현재 4월 말 현재 공매도 순보유정가 높은 종목들 보니까 셀트리온, 포스코퓨처, SK이노베이션, 한미반도체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이렇더라고요. 역시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반도체 초부장 종목들이 이 공매도 잔고도 아직 좀 많다라는 거. 5월 달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좀 미치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에서 종목 좀 찾으실 때 투자를 결정하실 때 공매도 비중 꼭 이제 체크하시는 거 잊지 말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